네, 오후 2시 머니마스터 3부 함께하겠습니다. 확실히 견조한 체력이 확인되는 오늘의 국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질 좋은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폭 종목보다 월등하고 종목으로의 쏠림이 최근 시장의 좀 트렌드, 특징이었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골고루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크게 나눠봤을 때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재건주 그리고 실적주가 달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5%의 급등을 보였었고 스타게이트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죠. 그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지수의 기여도가 정말 높은 하이닉스, 오늘 2%의 상승으로 코스피를 끌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주. 이제 러우 전쟁이 오는 24일이면 벌써 4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사하면서 오늘 장에서 이 재건주들이 업종 상승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의 상승인지라 드디어 상승의 부활의 신호탄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도 너무나 좋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4%로 뚝 떨어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내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주, 오늘의 그 주인공은 삼양식품 그리고 현대로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로템이 작년 매출 4조 원이 돌파가 됐고요. 그야말로 불닭볶음면으로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1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대로라면 100만 원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불닭볶음면으로 3천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조선주들이 오늘 줄줄이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원체 고가권에 위치해 있는 조선주,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좀 물량을 덜어내야 될 타이밍일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랠리 이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될지도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2,530선 목전입니다. 코스닥은 738포인트, 현재 전거래일 대비해서 1%가 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확인해 볼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2,100억 원, 기관이 1,000억 원의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4,000억 원 가까이 팔자. 오늘 계속해서 전기전자 중심으로 개인들은 팔아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 보실까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들의 스탠스가 엇갈리는데요. 기관이 470억 원에 나홀로 매수해주면서 계속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중요한 부분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팔다가 현재 구간 매수로 전환이 됐다는 점도 시장 안에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가 넘는 상승으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네요. 53,6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 3%. 지금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20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시금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 1.5%의 하락,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아가 쉬어가는 가운데 셀트리온, 확실히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늘 빨간불이 들어와 주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가 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장 안에서 엔비디아는 급등했지만 역사적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던 팔란티어는 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 장에서도 AI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KB금융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 너무나 좋았습니다. 순이익으로만 봤을 때 무려 5조 원을 넘겼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라는 점에 굉장히 큰 방점을 찍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의 주가 하락은 이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겠다, 5,200억 원 규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지만 우리 개인들,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좀 세론으로 크게 작용이 되는 모습이죠. 장중에 8%대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7% 가까운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모습. 오늘 확실히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그 배경에는 이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다시 한번 튀면서 40만 원 코앞에 두고 있고요. HLB는 오늘 나홀로 하락을 계속 이어가죠. 3% 하락입니다. 자, 2차 전지 분위기 좋지 않고요.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신화했는데 또 달립니다. 오늘로써 5거래일 연속의 신고가 행진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그 안에서 삼천당 제약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랠리 이어가고요. 리가켄 바이오 기술 수출이라는 키워드 달고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종목인데요. 6%의 상승.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리노공업도 상승폭을 지금 현재 구간 키워가고 있습니다. 7%의 강세, 휴젤도 4%의 강세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3부 본격 출발합니다. 네, 체크메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죠.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로써 3거래일째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양시장의 모습입니다. 오전장에는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미미했는데 오후장에는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죽을 듯 하면서도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자산이 오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자산까지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가장 좀 강한 압박을 좀 받아왔었던 증시이기 때문에 더 무난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더라도 오히려 좀 반등을 좀 성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억대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이어왔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주들 역시나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수급 자체가 뒷받침이 좀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가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금방 또 회복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움츠러들기보다는 좀 이런 이슈가 있는, 혹은 시장에서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보면서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지금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런 본격적으로 이런 돌발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핵심적인 종목들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종목 첫 번째는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볼 기업은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입니다. SK 바이오팜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고가권까지 좀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제가 이제 말에 하반기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출이 좀 잘 내고 있는 기업들 혹은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을 좀 많이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실 SK 바이오팜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흑자를 유지를 해줬고 결국에는 전년 이제 흑자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난해 흑자 가장 역대 최대 흑자를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주게 되면서 하루 만에 이 낙폭을 좀 만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재료라고 좀 보자면은 이 뇌전증 치료제, 이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세노바메이트라는 신약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판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 내에서 좀 판매 호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적을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뇌전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좀 가장 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지금 확보를 해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 시장까지 좀 넘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달 12월에 중국 이제 신약 허가 신청 이 NDA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마일스톤까지 획득을 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신약 허가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세노바메이트가 좀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시장 두 군데를 지금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잠깐 보고 가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1년도에 잠깐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흑자를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적자폭이 좀 커지는 게 확인이 됐죠. 자, 그런 이후에 23년도에 적자폭을 좀 축소해주고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5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800억대를 좀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예상하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7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700억대로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가 넘는 성장을 좀 보여줄 전망이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같이 담아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100%를 좀 넘겼다가 이제 조금씩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미만으로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율도 다시 좀 쌓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오늘 하루 만에 지금 두 자릿대, 지금 현재 16%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 시세를 이끌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고점 구간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종가상 고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전부터 이 상승 초입 구간부터 해가지고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었죠. 근데 오늘 다시 거래량이 200만 주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이 거래량과 동반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거래량이 이전에 최고점에서 발생했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실렸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물량을 좀 잡아먹고 또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12만 원 구간, 이전 고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 지금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뭐 리가켄 바이오, 뭐 보르노이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자체의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SK바이오팜 받아봤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점까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종목은 어딜까요? 네, 두 번째로 볼 특징주 같은 경우에 이제 사조시푸드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양식품이 이 K푸드 대장주로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다른 K푸드 관련주들까지도 좀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오르지 못했었던 특히나 상승 이후에 좀 장기적인 조정 혹은 가격폭에 대한 부분도 좀 크게 조정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만 붙어준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강하고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K푸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천천히 하나둘씩 오늘 뭐 빙글에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이런 것처럼 지금 K푸드 관련주들도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시고 또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참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 가장 크게 이슈를 받았었던 거는 바로 이 냉동 김밥입니다. 그래서 참치 김밥을 비롯한 이 3종을 지금 미국에 수출을 했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던 게 핫도그 다음으로 바로 냉동 김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슈를 좀 강하게 받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조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조 시푸드를 포함을 해서 사조 대리인과 같은 그룹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조 시푸드의 실적도 잠깐 한번 보고 가시면은 사실상 이 사조 시푸드는 지난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3년도에 매출액은 1,700억 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했죠. 350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고 지난해 1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한 흑자를 좀 기록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좀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23년도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인 흑자를 유지를 해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재무적인 안정성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를 유지를 해줬고요. 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1,300%대로 여전히 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악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영업 적자에 대한 부분을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차트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전에 1월 23일에 상한가까지도 좀 기록을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더 많은 거래량과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서 눌림목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1선 부근 혹은 11이평선 부근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다시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형적인 좀 눌림목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6,000원 부근에서 이전 고점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장기 이평선, 저항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죠. 그래서 오늘 딱 120선을 터치하고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 6,000원 구간을 다시 상향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눌림 이후에 지금 반등을 차근차근 이어가면서 지금 수개월째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K푸드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금 좀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선전하는 식료품주 안에서 사조 시푸드 받아봤습니다. 작년에도 냉동김밥 때문에 굉장히 인기였는데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챙겼다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후장 핵심적인 종목 또 어딜까요? 네, 이제 세 번째로 볼 기업은 이제 범양건영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지금 달성을 해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한가를 살짝 벗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살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음 주 이제 14일부터 16일 동안 독일에서 미넨 보안 회의가 지금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종전 계획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지금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총이 좀 낮기 때문에 항상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슈가 있을 때마다 20%대의 상승을 꼭 꾸준히 좀 보여왔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다시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을 해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부문이나 토목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한국을 통해서 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부분을 좀 협력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연건영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를 통해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연건영 같은 경우에 3,500원대, 3,600원에 가까운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의 동전주에서 지금 뭐 4,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4배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총이 아직도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으로서 이렇게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전 고점 구간까지 다 올라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봤자 3,700원으로 뭐 100원 조금 넘는 가격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상향 돌파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이전 종목들을 보더라도 뭐 SG나 SY 스틸텍 혹은 뭐 전진건설 로봇 이런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여전히 고가권에서 계속 머물러 주거나 오히려 좀 상승 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이슈가 좀 남아있는, 또 다음 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스케줄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시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700원 구간 돌파 시에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14일부터 16일 사이에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재료 소멸로 좀 반영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종전이 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저점이 형성이 되는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은 앞으로 좀 계속해서 확실하게 종전에 대한 부분이 확실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종전 계획 소식에 다시 한번 부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 안에서 범양 건영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보실 텐데요. 그 전에 승패 원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체코마트 승패 원칙입니다. 출연 시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깁니다. 5% 미달 시 1패로 정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강호진 마스터님의 누적 스코어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삼익 THK부터 링크 제네시스, 그리고 SP소프트부터 이노와이러스, 그리고 저번에 승을 달성하지 못했던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셀바스 AI까지 5% 수익률 넘어서면서 12전 12승, 올승 달성 중입니다. 마스터님 올승 축하드립니다. 자, 종목들이 다 너무너무 잘 나가서 AS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한국 무브넥스의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수익률이 세 자릿수 100%가 넘는데 저희 이쯤에서는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항공무브넥스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추천들 중에서 벌써 이제 네 번째 100%대 수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따라오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항공무브넥스 같은 경우에 현재 과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항공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자동차 부품주로서 움직임을 보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로봇 부품주까지도 좀 결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던 게 이 현대차 그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쇼어링과 관련돼서 지금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항공 무브넥스도 마찬가지로 미국 조지아에 지금 공장을 설립을 해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과 자동차 두 가지 호재를 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풀리고 나서 지금은 과열 구간 때문에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풀린 이후에 만약에 차익이 쏟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수익을 좀 챙겨 두시길 바라겠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단순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닌 로봇주, 지금 최근 가장 핫한 로봇주와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재진입 관점 혹은 신규 진입 관점으로 또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공 무브넥스의 잠깐 요 재무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전부터 꾸준한 흑자를 기록해왔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부채 비율 물론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뭐 100%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0% 수준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에 대한 안정성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이 0.66배 정도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PBR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차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요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항공 무브넥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또 부품을 좀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시총이 2천억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2천억 대라고 하면은 무겁다라고 좀 볼 수가 없는 시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또 밸류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시 한번 리밸런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높게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무브넥스 이제 차이 나올 때 조금씩 한번 시세 차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셀바스 AI도 AS 요청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보이다가 오늘 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지 않은 상황이고 추세는 살아있는 상황이고 또 이전 고점까지도 돌파해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에 좀 만족하기는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AI와 관련된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음성인식과 관련돼서도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샘 올트먼이 이 AI 단말기를 새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음성인식 기반의 기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과거서부터 계속 AI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음성인식과 관련된 사업 중점으로 좀 해왔기 때문에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5% 이상의 음, 인식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이 AI, 특히나 이 음성 AI와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의료 AI와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또 셀바스 헬스케어를 자회사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좀 급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같은 그룹주로서 또 같이 동조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좀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다시 보면서 가격 안내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4,500원 구간에 이전 고점이 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돌파를 완료를 해냈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직전 고점 구간 혹은 이 5일 이평선, 단기 이평선 구간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5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다시금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그대로 유지하시고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홀딩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전부터 이 텍스트 기반 그리고 비디오 기반의 AI 소프트웨어를 뭐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봇과 관련된 이슈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 LLM을 가지고 이 챗봇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디오 이 AI와 관련돼서도 계속적인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와 관련돼서는 그 안에 또 음성 인식 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샘 올트먼의 새로운 AI 기기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사실 최근에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팔란티어, 이제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어제 하루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전에 20%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굳건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방과 관련된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실적도 그만큼 뒷받침이 됐었죠. 그런데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국방과 관련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올 때도 이제 한국산 팔란티어다 뭐 이런 제목을 붙이면서 나왔을 정도로 또 국방과 관련된 이슈가 살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도 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신사업으로는 이 의료 AI와 관련돼서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체 AI 이 챗봇을 통해서 의료 상담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국방과 의료, 요 AI와 관련돼서 이슈 재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2대 주주의 SK텔레콤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20%, 2.57%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7.75%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지금 통신사들이 전부 다 AI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방산 쪽으로도 한국항공우주가 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시너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해볼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아직까지 뭔가 뚜렷하게 흑자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혹은 모멘텀으로 좀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AI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해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게다가 뭐 딥시크와 관련된 이슈로도 지금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집중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에 78,000원대까지 올랐다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딱 보시더라도 지금 25,000원 구간, 이전 직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대량 거래량들이 좀 발생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봉으로 떨어지고 뭐 윗꼬리가 달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지금 양봉으로서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랫꼬리를 좀 살짝 달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5일 이평선과의 이격을 축소하고 다시금 상승을 좀 만들어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27,000원에서 27,350원으로 매수가 한번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주봉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전에 좀 횡보하는 가격대에서 저점을 좀 형성을 했었던, 박스권 하단을 형성을 했었던 32,000원 1차 목표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추세가 좀 이탈할 수 있는 지금 이 20선이 올라오는 자리가 지금 22,5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가격대 손절가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코난 테크놀로지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2,500원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난 테크놀로지 받아봤고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텍스트 그리고 비디오 기반의 AI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SK텔레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27,000원에서 27,350원, 목표가 32,000원, 그리고 손절가 22,500원 가져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머니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마감까지 이제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마감 전략 챙겨볼게요. 매주 목요일 다냐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관세 전쟁 속에 시장의 변동은 커졌다고는 하지만 꽤나 견조해요. 네. 오늘도 잘 가지고 있는데 수급도 괜찮고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보세요? 일단 지금 최근 주요국 증시 상승은 네. 트럼프의 관세가 조금 유연했고 거기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었다. 이 명분으로 해서 지금 낙폭이 컸던 것들을 다 반영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중국을 보면 이제 10% 관세를 부과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과 항상 뭐 24시간 열려있다 이런 계속 스탠스를 열어줘요. 네. 그러면 이걸 본다면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한 달 유예를 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목적은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는 펜타닐이 자국 내 국민들을 오염시키는데 캐나다가 멕시코 국경에서 온다. 네. 니도 국경 막아라. 안 그러면 관세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장벽 세우는데 비용 부담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도 마찬가지.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지만 트럼프 입장에 다급한 것이 히토류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젤런스키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우리가 니들 210조 원 지원해줬는데 네. 히토류 개발권 줘. 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젤런스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푸틴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재건주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는 어떤 숫자로 나온 게 아니라 말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가능성과 기대감.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서 더 올라갈 명분이 무엇이 있느냐? 네. 이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뭐 이런 고민이 있지만 항상 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 수익 추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따가 이제 시장을 열 때 말씀드리겠지만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돈이 들어온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예탁금이 빠져나갔다가 5조 원 가까이 들어왔고요. 네. 그러면 오늘 같은 거 확인해 보니까 무려 11조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일도양단에서 그 얘기했거든요. 돈을 믿으시고 빠지는 거 겁내지 마시고 매수하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딥시크 관련 이슈로 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챗 GPT 대비 비용이 98%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예. 하잖아요. 그러면서 퍼포먼스는 90% 이상까지 나온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급락했다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가 전력 설비도 같이 급락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 올트만 오픈AI 회장 이제 뒤가 굉장히 급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도 가고 한국에도 도움을 청하면서 이제 딥시크를 견제하는 그런 네.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어제부터 국내 시장은 인공지능 섹터로 다시 매기가 돌아왔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록 마이크로칩 테크가 블랙록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늘리겠다 하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네.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더 갈 명분이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결국에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네. 제한적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업종 대표주들, 특히 SK 하이닉스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어제 오늘 네. 크게 움직이는 그런 시점에서 추가 상승할 모멘텀이 없을 지금은 수가 없다. 있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숨고르기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 그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에 대한 고점권에 왔어요. 네. 그렇지만 일단 종목들 이슈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순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는 지금 상에서 뭐 전고점 보면 2,555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내심 760, 780까지는 오. 내심 달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738인데 네, 780까지는 내심 달려줬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 워낙 못 낙폭이 갔죠. 컸거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우리가 어느 쪽을 집중해야 되냐? 바이오 쪽이에요. 금리 때문에 오늘 잘 가더라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이제 금리도 있지만 2월 중순부터 네. 5월 말까지 바이오 관련 국제 행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월마다. 학회들이요? 네, 네. 그게 3월에도 2건이 있고 4월에도 2건이 있고 5월에도 3건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까지 미국의 CDM 생물보안법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CDMO가 부각되고 나머지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 이제 오늘은 금리 명분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키 맞추기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월까지는 국제 행사가 지속됐기 때문에 네. 이제 바이오의 시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자 이런 것들은 숨가쁘게 날았거든요. 너무 가파르게 잘 그렇죠. 갔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 쪽들이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굉장히 많이 5천억 가까이 순매수했거든요. 어제 5,800억 원 네. 매수했네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를 지금 현재 200억 수준으로 네. 줄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코스피에서 2,500억 매수했지만 결국에는 선물 가지고 지수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는 쉬어가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말 것은 시장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 그걸 믿고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섹터가 계속 나가긴 어려워요. 네. 재료가 하나가 많이 올라가면 쉬어가고 못 같은 게 올라가는 키 맞추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같은 거 못 사서 막 조마조마하신 분들 기다리면 지금보다 이제 20-30% 싸게 살 기회는 틀림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로봇과 인공지능 네. 바이오 요거는 꼭 편입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따가 오늘 이제 설명하겠지만 로봇은 매수 쪽으로 봤을까요? 매도 쪽으로 갔을까요? 이제는 매도가 아닐까. 그렇죠. 이따 하나씩 설명드리면 네. 저희도 이제 로봇은 차익 실현하고 이제 조정을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 못 사면 늦을 것 같지만 네. 기다리면 오늘보다 더 싸게 살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 돈을 믿고 시장이 빠질 때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로봇도 잘 갔고 AI도 잘 가고 있고요. 네. 바이오는 못 갔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기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바이오가 가장 매력적이겠네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바이오의 수익률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작년 11월부터 우리 이 방송에서 그다음에 일도 양단에서 강조했던 게 인공지능에서는 솔트룩스다. 네. 너무 잘 갔어요.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이젠 RNM이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고점 대비 지금 60% 하이젠 같은 경우는 300% 이상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가면 얼마나 더 가겠어요? 이제 뭐 룸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눌림목이 나오면 거기서 들어갈 수 있고 대신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BL 바이오도 우리 1도 양단과 2코너에서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일단 목표가는 왔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리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바이오에서 사실 또 어떤 종목을 볼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우리 개인들이 고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다냐쌤한테 종목들도 물어보는 시간 가져볼 테고요. 자, 우리 다냐쌤 종목들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S 가볼까요? 시장 이야기 더 주실 거 있으실까요? 이제 AS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앵커님하고 최인 앵커님하고는 네. 로봇주들 빠져도 걱정하지 말자. 언제까지? 2월 17일까지. 17일? 2월 17일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 대주주로 등극하기 때문에 네. 이 로봇 이슈는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3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빠지면 더 사자. 네.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무서워요. 그 말 다음부터 2월 1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간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했던 부분은 로봇 섹터에서는 23일에도 우리가 본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클로봇 그리고 하이젠 RLM 이 로봇 섹터는 이쪽을 보자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의료 AI는 인공지능이 투자됐을 때는 지금 오픈 AI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를 의료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엔비디아도 의료 쪽에다가 네.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의료 AI 쪽에서는 우리가 신테카 바이오하고 딥노이도 이런 것들, 파로사이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AI 쪽에서 우리는 이제 솔트룩스가 이제 너무 잘 올해 이제 갔어요. 내년도 이제 흑자 전환 기대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솔트룩스 쪽도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러면 뭐 솔트룩스를 못 산다면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부각된 거는 이거예요. 하드웨어는 상투를 쳤다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딥시크가 나온 게 엔비디아의 20분의 1 가격으로 퍼포먼스는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거는 딥시크의 가장 큰 장점이 오픈 소스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와 같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에는 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오픈 소스 관련주들이 그렇죠. 잘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 솔트룩스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1월 23일 날 봤던 것들 내분 잘 봤고 네. 그다음에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매도 쪽으로 많이 봤어요.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 1도 양단국 지금 11월부터 해가지고 1월 13일 날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미국의 대중국 경제 수혜가 국내로 온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조선업종이 지출하지 못했던 미국 함정, MRO 이게 20조 시장이에요. 네, 그러면 엄청 커요. 결국에는 하나오션 같은 오션을 비롯해서 HD현대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실적 좋아지기 때문에 네. 대장적으로 일단 우리 하나오션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차 목표는 6만 원을 받고요. 또 이제 어제 그저께 1도 양단에서는 6만 원 돌파 엉덩이 무겁게 7만 원까지 한번 가보자. 7만 원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절반은 과감하게 뚝 떼냈거든요. 네. 나머지가 중에 7만 원까지 도전하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젠 RNM이에요. 우리 이제 하이젠 RNM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네. 우리가 11월 11일부터 마지막 매수하자고 했던 게 이제 1월 9일까지 그러면서 최초에 11월 12일 날은 목표 주가 25,000원 봅니다라고 했다가 1월 24일 날, 1월 10일 날은 35,000원으로 목표가 상향시켰고 네. 그 다음에 1월 24일 날은 5만 원 갑니다. 5만 원까지 도전해 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목표 주가를 터치. 도달했어요. 5만 9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젠 RNM은 미련 없이 다 정리한 상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일단은 매도 쪽 현금을 늘리는 쪽으로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 장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온다. 자, 지금 보면 양자모는 결국에 화요일 날 급등했다가 어제는 쉬어가는 모습. 자, 이거는 속이명 패턴이다. 속지 말자. 왜 그러냐면 지금 리게티라든가 이런 쪽들 보면
오히려 그 엔비디아 그에서 얘기한 게 상용화되려면 20-30년 걸린다. 네. 그래서 이제 급락했잖아요. 그 시점에서 우리 이냉커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물려 있습니다. 못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으냐면은 그렇게 안 좋으면 엔비디아는 왜 양자를 투자합니까? 3월에 라고, 학회도 예. 하고요. 그래서 이제 3월에 학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빌 게이츠가 무슨 말이냐. 3년에서 5년 내에 5년. 상용화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제일 컸던 거는 아이온큐는 이미 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양자 보안을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상용화는 우리 이미 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양자 모델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국내 시장은 쉬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자 KCS 요거 우리 매수하자. 그때 말씀 주셨죠. 네네 KCS 이건 매수. 그래서 어제 우리가 12,500원에서 13,500원 도전하자 했는데 오늘 단기간에 이제 나름대로 목표가 공략해서 이번 전략 매도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딥시크 이슈가 일회성이냐 아니면 지속될 것이냐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된다. 네. 일회성이라면 무시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땐 딥시크는 혁신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언급된다.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은 뭐냐면 딥시크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접속 차단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보완 대책으로 오늘 일정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랩을 매수하자 오버나이트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다 목표가 왔어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6,000원에서 6,100원 정도 보자 했는데 왔다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쉬어가는 쪽들이 계속 쉬는 게 아니라 또 부각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순환매를 지금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음봉이 나왔다 해서 이제 꺾였을까라고 보기에는 요즘 주식시장 트렌드랑은 맞지 않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네. 충남 아산시 음봉면이 뜨면 이게 뭐예요? 매수, 음봉에서 매수하고 네. 충북 그 괴산군 양봉리라고 있어요. 양봉리가 뜨면 일단은 매도하자. 매도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기명이라든가 숨고르기를 잘 노린다면 결국에 순환매 놓치지 않을 거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녀쌤과 AS 계속하고 있는데 LS 에코에너지도 한 번 더 볼게요. 요 종목 뭐 최근에 받았었어요. 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오늘의 주포따에서 그때 설명 네, 주시겠어요? 설명드리려고 제가 뒤로 빼놨어요. 알겠습니다. 다 전략이 있으신 우리 다녀쌤이신데 우리 황윤기 앵커와 오늘의 리포트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우리 다녀쌤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하시거든요. 홍보 한번 가겠습니다. 무슨 말씀 주실 거예요? 조금 이따. 지금은 바이오,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바이오? 바이오인데 아까 우리 이니 앵커님 말씀했죠. 너무 많아요. 못 골라요. 못 골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은 주가를 배신하지 않거든요. 차트에 회귀한다. 그렇죠. 사상 최고 실적은 사상 최고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 네. 찾아보자. 삼바. 그거는 많이 올라. 여기서 얼마나 더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 소외된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개인 이야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장 끝나고 우리 머니 마스터 3부 끝나고 우리 다녀쌤의 무료 공개 방송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그 바이오 종목 꼭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이 지금 이렇게나 잘 나고 있는데 수익 기차에 탑승을 하시려면 우리 다녀쌤과 함께 보셔야 되겠죠. 오후 4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QR코드 찍고 우리 다녀쌤한테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리포트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증권사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 볼 만한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K식료품 작년에 굉장히 또 열풍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는 교촌 그리고 농심을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당연히 주인공이죠. 삼양 그리고 빙그레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에 이 불닭볶음면을 먹었을 때는 너무 매워서 이거 뭐 한두 번 먹고 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힘에 힘입어서 이 삼양식품의 주가 추이가 또 굉장히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보증권의 리포트 가져와 봤고요. 거침없는 입점 확대로 매출 컨센서스가 상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외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또 유럽 쪽에서 법인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해외적인 매출률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장도 추가적으로 증설할 계획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매출입니다. 삼양식품 호실적 나오고 있죠.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이 풀캐파의 상황에서도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 대비 9% 상회한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4분기 일회성으로 불닭 스플래시 행사 비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비용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영업이익률 20%대로 굉장히 견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 연결 매출액은 3,9천억 원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유럽이 270억 원, 그리고 미국이 140억 원 정도 늘었고요. 중국이 80억 원 정도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죠. 이번에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우선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물량 출고가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월마트의 매대를 이동하고 코스트코 입점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메인스트림 매출을 견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깃이나 크로거, 알버트 같은 신규 메인스트림에도 점점 더 입점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독일에서 이 메인스트림 채널에 추가적으로 입점을 하면서 그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유럽 법인이 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법인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매출 기여에 조금 더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독일 그리고 폴란드 같이 유럽 중심으로 더욱더 확대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추가적으로 증설한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삼양식품이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적으로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공급이 좀 아쉬운 상태입니다. 이에 올해 5월에 밀양에 제2공장을 준공할 계획이고요. 이게 본격적인 가동은 6월에서 7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2공장 가동할 때 캐파가 기존 19억대였는데 이제는 24억대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증권사는 예측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말고 2027년에는 중국 공장도 완공을 하는데요. 이 중국 공장의 캐파는 연 8.2억씩으로 이 중국에서 공장이 완공이 되면 오프라인 중심으로 지역 2선 도시 그리고 3선 도시로 확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점차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보증권은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 97만 원을 또 예상을 했습니다. 52주 차트를 보시면요. 1년 동안 이렇게까지 또 눈부시게 상승한 주가가 또 찾기가 어렵죠. 작년 이맘쯤, 작년 바로 이제 1년 전이네요. 2월 6일에는 17만 원이었던 삼양식품의 주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우상향하다가 오늘 또 80만 원 선을 넘어섰죠. 굉장히 또 355% 이렇게나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뒤를 이어서 황제주 100만 원까지 정말 갈 수 있을지, 간다면 올해 안에 갈 수 있을지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리포트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빙그레도 오늘 주가 추이가 괜찮죠. 빙그레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의 분할 계획 철회 이야기 나와 있고요. 겨울에도 빙그레 아이스크림의 이 매출이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더 거기에 더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높다라고 하는데 리포트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가 분할 계획을 지난달에 또 철회를 했었죠. 원래 발표했었던 분할 계획의 내용은 자사주 10% 소각 이후 인적 분할 그리고 지주사 전환이었는데요. 이 관계자들과 좀 깊이 소통을 한 결과 조금 더 명확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사업이 전개되는 방향이 조금 더 구체화된 이후에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게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우선적으로는 철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빙그레가 또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데 그렇다 보니 겨울에는 아무래도 매출률이 떨어지기 좋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빙그레가 추정한 아이스크림 수출 실적이 작년에 5,841만 달러였습니다. 이 가공 우유 수출의 실적도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수출 지역 그리고 품목을 확대를 하면서 좀 부진했던 하반기의 실적도 같이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손이 잘 가지 않는 아이스크림이긴 한데 그래도 이 빙그레의 비수기 때 매출률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연결 실적은요. 기존 추정치와 동일한 매출액 1.5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395억 원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주가가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아직 PER 7배에 불과를 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DS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주가 추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차트 추이 갖고 와봤고요. 아까 삼양식품만큼은 아니지만 빙그레도 지금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 K 식료품주들이 굉장히 흥행을 했을 때 빙그레도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그때가 11만 8,400원까지 올랐었던 작년 여름이었는데 다시 좀 6만 원 선까지 내려가다가 오늘 또 8만 7,100원 선 지나가면서 좀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빙그레도 삼양식품의 뒤를 따라서 좀 더 힘차게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는 K식료품주 리포트 읽어봤고요. 저희 리포트 읽는 동안 또 마스터님께서 종가 공략주 포착해 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숨은 주포 찾기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녀쌤 오늘장에서 주목하시는 종목 뭘지 궁금한데 자, 이제 마감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종가 베팅 공략주 어떤 종목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단기 관점에 접근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매매 횟수가 많으면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네. 적금주로 가자, 엉덩이 무겁게. 그래서 1년에 최소 30% 만족하면 네. 이 종목 담아라. 어떤 종목이에요? 묵직한 종목. 네, 왜냐면은 실적이 좋아지는데 네.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RFI 70 벌써 40%까지 나왔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하고 다시 그런 쪽에서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네. 접근해 볼까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들 한번 AS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통신 장비 쪽이에요? 네, 지금 이제 저는 통신주들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말 연초에는 네. 통신주들 무조건 봐라. 그래서 이제 인 앵커님도 알 거예요. HFR 그리고 RFI. 그렇죠. 이거는 담아라.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로는 통신 설비가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머스크 역시도 위성 스페이스X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내도 육지에 대해서 이제 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이런 섹터가 있으려면 통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저궤도 위성 육지 네. 그러면 인프라가 다시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신주들은 실적 좋아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담아놔서 목표가까지 가자. 지금 HFR은 목표가에서 오늘 고가에서 100원 더 올라갔어요. 네. 뭐 제시했던 것보다. 대신에 이제 우리 RFICC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상향시켜 드렸죠. 네. 18,500원에서. 그러면 오늘도 똑같은 맥락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엉덩이 무겁게 과연 이게 거기까지 갈까? 저는 그 이상 간다고 보기 때문에 1년에 30%라고 제시해 드렸는데 예.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LS 에코 에너지를 한번 지난주 봤던 걸 보면 네. LS 에코 같은 경우는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사도 됩니다. 맞아요. 지금도 사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7% 상승하고 잘 좋았다가 하락했던 게 뭐냐면 명절 끝나고 딥시크. 딥시크가 갑자기 등장해서. 그렇죠. 그래서 원전이라든가 네. 전력 설비라든가 다 같이 빠지는 맥락이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전력망 공급에 대해서 다시 개보수하는 투자가 확대돼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에 기사 나온 것들은 자, 전력망 투자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한국으로 가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력망 이슈는 쉽게 소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LS에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짧게 보면 5만 원에서 5만 1,000원 목표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5만 원을 살짝 돌파했다 왔거든요. 그럼 지금 못 팔고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지금 못 팔고 갖고 있다면 끌고 가야죠. 저는 끌고 가야 된다고 봐요. 차라리 다른 거 보지 마시고 42,500원에서 42,500원에서 44,000원까지는 현재 구간까지. 이건 더 매수하자.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저는 1차는 5만 원에서 5만 1,000원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은 다 신고가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HD 현대일렉이라든가 LS일렉이 추세가 살아 있어요. 네. 그러면 대장이 살아 있으면 이것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상 실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판단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전년도에는 300억 영업이익이 안 됐는데 올해 같은 2024년은 448억까지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563억, 내년도 610. 계속 실적은 늘네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네. 우상향은 그대로 가능하다. 그래서 LS 에코에너지 차익 실현하신 분도 대신 어제 저가 부분부터 현재 수준까지는 분할 매수. 만약에 못 파셨다면 추가 매수해서 네. 목표 주가 기다리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도 기대하실 만해요. 오늘도 기대하실 만한 게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누가 봐도 이거를 찾아내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저라고 이건 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이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도 통신 장비 쪽인 거예요? 통신 장비보다는 반도체 장비와 2차 전지 장비 쪽이에요. 네. 서진 시스템이거든요. 서진 시스템. 네. 사실 5G 했을 때. 그렇죠. 5G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가지 이슈인데 이제 지금은 2차 전지 때문에 굉장히 소외를 받았어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서 이제 보조금 폐지 네. 이 이슈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좋아지고 매집 창구가 있는 애들은 반드시 간다. 그러면 서진 시스템 한번 이거를 먼저 실적을 먼저 보내면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상 실적이 2023년도에는 490억이고 올해는 1,463억이에요. 네. 서프라이즈예요. 엄청 크게 튀었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지금 바닥이에요. 네. 그다음에 2025년도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실적이 2,119억으로 올 대비 두 배 여기서는 45% 급증하거든요. 지금 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98%가 증가하고 올해도 자 이거는 45% 급증해. 그러면 이게 2026년도까지 이제 증가하는 속도는 낮추지만 실적 개선은 굉장히 좋아져요. 네. 그러면 이게 왜 못 갔을까? 2차 전지가 안 가서. 2차 전지라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최근에 루머가 돌았어요. 서진 시스템으로요? 네, 서진 시스템에 어떤 루머가 이제 지라시가 돌았냐면 공격적으로 얘들이 설비 투자를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 얘기가 들어오면 뭐냐면 혹시 유상증자? 유상증자? 어. 그거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실적이 부진할 거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집계 발표는 안 했지만 4분기 실적 역시도 그렇게 시장에서 루머 돌았던 것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 352억 4분기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보면 이제 회사 측에도 이렇게 물어보면 대략 380억 전후는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에 시장에 돌았던 루머는 아니다. 아니다. 결국에 루머는 루머일 뿐. 그렇죠. 대신에 이제 회사 측에 이렇게 담당자 전화하면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이건 공정 공시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네. 알려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자고요.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가는 제대로 꼬꾸라져서. 제대로 꼬꾸라다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사상 최대 실적은 주가는 항상 신고가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신고가는 36,250원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전 돌파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서진 시스템 어떤 걸 12월 달에 발표했냐면 네.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주주 환원책. 네, 환원책을 제시하겠다. 네. 뭐냐면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 순이익이에요. 네. 그럼 당기 순이익의 10% 물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당기 순이익의 10%를 자사주 취득한다. 그리고 취득 완료 즉시 소각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네. 3년 동안의 당기 순이익이 20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80억이에요. 그러면 148억 소각이에요. 네. 그다음에 2026년도는 1,969억 당기 순이익 예상이에요. 그럼 이것도 200억 가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제 350억 이상 소각이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본 조달에 대한 이슈가 있어 주가가 빠졌지만 네. 저는 RFI 치면 적금주로 가라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대신에 성격 급하신 분들 갈치나 멸치나 파닥파닥거리는 것만 찾으신 분들은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진드감치 가실 분들은 사야 되는데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이제 투자자들별로 보면 결국에는 서진 시스템은 시장에서 이런 루머가 돌았기 때문에 기관들 매도가 크게 나왔어요. 투신 같은 경우도 올 초부터 손절하면서 많이 밀렸는데 결국엔 그 자리는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기타 법인 일부 이제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투신들의 루머 요 부분은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거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창구에 대해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매집 주체가 있느냐 네. 이거를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서진 시스템은 올 1월 투신들이 손절했을 때 보면 매집 주체가 있는지 보면 미래에셋이나 키움이나 삼성이나 NH나 KB나 토스 그다음에 신영까지도 제 기준으로 보면 다 매집 주체예요. 네. 왜냐하면 매수 거래량 대비 현재 순매수 잔량이 15% 이상이면 일단 제 기준에서는 매집 주체는 있다라고 보는데 미래셋 같은 경우는 316만 주 대비해서 89만 주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약 28%거든요. 매집률이. 네. 그다음에 키움 같은 경우는 50만 주인데 이거는 대략 17% 가까이 돼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21%고 NH 같은 경우는 약 19%고 KB는 22%고 토스는 25%예요. 그러면 각 창구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집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라는 건 이거는 손해보고는 안 팔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얘네들 매집 단가를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니까 미래에셋을 쭉 1월 달부터 계산해 보니까 미래에셋은 25,200원이에요. 지금 자리랑 별반 다르지 별반 않아요? 다르지 않죠. 그다음에 키움을 보니까 키움 역시도 25,140원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25,260원. 네. 다 보면 NH도 마찬가지고 토스도 마찬가지고 이미 현재 주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럼 거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지금도 목표가로 보면은 지금도 싸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리다 보면 오늘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다.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 투자 비중의 50%를 내가 투자하겠다고 하면 현재가부터 대략적으로 24,000원 부근까지는 분할을 50% 채워라. 네. 대신에 시장이 조정해 준다면 이것도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다. 23,100원에서 23,500원 밀리면 여기서 또 나머지 50% 다 채워라. 네. 이 종목 가지고 가나 안 가나 저랑 연말에 치킨 내기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아, 근데, 근데 저도 간다 쪽이에요.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건 손절 없어요. 실적이 좋고 매집차가 있기 때문에 뭐 손절한다면 23,000원 밑에 깨지면 그때 한번 하겠지만 저는 손절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31,000원만 가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30%는 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사상 최고 실적은 사상 주가는 최고가 쪽에 있어야 된다. 최고가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저는 궁극적으로 36,000원 이상까지 본다.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격이 급하고 다른 것분들은 1차적으로 31,000원에 31,500원을 목표를 보시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36,000원까지 끌고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묵직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쌤 오늘 아침에 SK증권 리포트 나왔어요. 사상 최고 실적 기대된다. 매출 1조 클럽 달성할 그래요? 거다. 근데 저는 라는 이제, 이야기. 저는 제일 기대되는 게 네. 주주 환원책, 주주환원. 소각, 취득 소각. 이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3년 계속하죠. 동안 계속될 거기 네. 때문에. 밸류업 쪽으로도 힘을 그렇죠. 쓰고 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고요. 내려갈 때마다 지금 자리에서 한 24,000원 선까지는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고요. 36,000원 목표가 길게 잡고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들어와서 포착이 된 섹터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세요? 저는 똑같아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부터 이야기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시점에 본다면 내일. 저는 탄소 포집, 활용, 네. 처리 이거는 쿠스 관련 있잖아요. 네. 쿠스 관련이면 대장에 뭐가 있죠? 탄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에코바이오라든가 뭐 그린 케미칼이라든가 캠트로스라든가. 캠트로스.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내일 정부에서 탄소 포집 활용 이걸 통한 정책에 대한 발표로 예상돼 있어요. 네. 그런데 탄소 포집 역시도 최근 머스크 쪽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보조금 계속 지원할 거다. 제가 우리가 이제 인앵커님하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은 트럼프가 신재생은 그렇게 극도로 싫어해도 태양광 쪽은 싫어할 수 없는 게 머스크가 기가팩토리 태양광 연료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예. 그게 안 되면 얘들 수출 못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머스크를 본다면 태양광에 대해서는 스탠스가 바뀔 수 있다. 근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요? 태양광은 다시 보니까 좋네. 바뀌었네요. 네, 딱. 풍력은 쓰레기야. 수소는 달리는 시한폭탄이네.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까지 말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풍력과 수소에 대해서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제일 큰 거는 쿠스 관련 섹터들 역시도 저는 이건 내일 보는 거예요. 내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짧게 본다면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저는 이제 오늘 좀 움직였지만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2월 달에는 어떤 이슈가 제약바이오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2월 20일인가요? 2월 20일인가 이때 보면 미국 알레르기 천식학회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5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에스코 면역 강암제. 그다음에 또 3월 달에도 간학회라든가 류마티스 학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학회가 계속 이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부터
코스닥 퇴출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잖아요. 네. 매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옥석은 가려진다. 지금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리가캠이라든가 근데 이제 알테오젠도 좋지만 부담스럽죠. 그럼 상대적으로 덜 간 것들이 뭐가 있어요? 리가캠이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보로노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기술 수출주에 그렇죠. 좀 주목을 하시네요. 파이프라인 수출주들은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전 이것도 같이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실적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도 이런 주식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있는지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종목은 제가 오픈 안 할게요. 자, 매출액은 작년과 2024년과 2023년 비슷하지만 2024년도 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면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2억이었는데 네.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억이에요. 확 줄었어요. 어닝 쇼크잖아요. 그럼 네. 주가가 빠졌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빠져야 정상이죠. 당연히 빠지죠. 근데 이거는 24년도는 실적 부진으로 이제 빠졌는데 25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86억이에요. 오,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었어요?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그러면 결국에 보세요. 2025년도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네. 2024년 말부터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움직였겠죠. 움직였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사상 최고 실적, 전인 미답의 실적을 내는 주식들은 네.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신고가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26년을 보더라도 실적은 또 297억으로 또 더 성장해요. 올라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제약바이오 쪽은 단기 트레이딩에 수익 나는 것보다는 저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을 계속 끌고 가면 좋겠어요. 이제 제 사수가 제가 이제 자산운용사에 근무할 때 제 사수가 셀트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으로? 네, 셀트리온을 2013년부터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머나, 돈 엄청 많이 네, 버셨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반은 이익을 실현했지만 반은 아직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네. 반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확신, 이 기업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엔 매매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셀트리온도 중간 배당도 했지만 결국에는 무상증자도 했고요. 네. 주식 배당도 했고 결국에는 수량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무상증자 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아니, 없죠. 무상증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 이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대표적으로는 알테오젠, 보로노이, 그렇죠. 리가캠. 리가캠.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공개 방송에서 종목 공개할 거.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4시에 네. 종목 공개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아실 요즘 수 있죠. 힌트 좀 주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이따 여러분 4시에 넘어오셔서 어떤 종목으로 대체 제약바이오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우리 다냐쌤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고가권에 가야 되는 종목이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자리 종목 받아가세요. 자, 우리 두 번째 포착 섹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오픈 AI의 네. 회장이 와서 샘 올트먼. 카카오와 삼성과 SK하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다 손정희 마사요님께서 같이 오셔가지고 삼각회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말고 네. 인공지능에서 파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의료 쪽이요? 의료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3일 날도 의료 AI는 이런 쪽 때문에 계속 봐야 됩니다 했는데 오늘 네. 같은 경우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섹터들은 봐야 될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AI 코리아 2025 행사가 있어요. AI 코리아 행사.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화요일 날 있는 게
정부에서 그 후원하고 요 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행사예요. 네. 그러면 지금 AI 섹터들은 어제 반등했다가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 쭉 네. 갔다가 밀렸잖아요. 저는 AI 밀리면 더 사자고 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기회 네, 시간이다. 언제까지 보고 짧으면 화요일. 네. 저는 이 AI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AI도 그렇다면 이런 것들 봤을 때 다음 주 화요일 시점에서는 이런 섹터들 가져. 우리가 지난 1월 23일 날 얘기했던 게 AI 섹터에서 이 의료진단 쪽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신테카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희도 네. 이제 동시호가부터 같이 매수하자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움직이고 그다음에 딥노이드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모니터 루닛 또 갔다가 밀렸지만 다 같은 맥락이 코어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료 AI 섹터들 그다음에 그냥 AI 그 소프트웨어 관련 섹터들 네. 이런 것들은 불이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신테카 바이오는 쌤 오늘 23% 장중 급등했잖아요. 네네. 현재도 고가권이거든요. 18% 급등인데 물론 차트 길게 보면 여전히 룸이 많이 그렇죠. 남아 룸이 있는데 많이 남았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약 바이오 쪽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네. 실적 발표를 하면 세론. 그거는 적자가 나서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 기회를 잡으면 돼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결산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 이게 계속 더디게 되면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두렵거든. 그래서 3월 둘째 주까지는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3월 30일 날 그 주주총회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할 때는 네. 적자가 났더라도 매수의 기회. 실적 발표한 기업 대신에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 거 지금 보면 매드팩토라는 거 한참 각광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관리 종목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또 뭐 그 자본 지금 재무적으로 굉장히 재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실적 발표를 이미 한 것들 중심으로 가자. 감사 보고서 나온 쪽은 리스크가 덜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본 지금 현재 3분기까지 네. 자본 잠식이 안 된 것들 그런 종목 많아요. 많아요. 제약바이오. 네. 그러면 자본 잠식률이 50% 넘으면 관리 종목 편입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만 피하자. 바이오에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적과 파이프라인이다. 결국에 3월까지는 좀 그렇죠. 어느 정도의 우려는 가져가겠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뭐 기술 수출이라는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은 괜찮다. 조금 이따 그 종목 챙겨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 해볼까요? KCS 지난번에 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 양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움직였어요. 네. 어떤 거냐면 빌 게이츠가 일반 상용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실적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근데 양자 컴퓨팅은 실적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도 R&D 쪽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최근 들어서 이름 큐비트. 큐비트. 큐비트 쪽으로 하는 것들은 실제 매출하고도 연결되거든요. 보안 네.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요거 한번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앤 차트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원하고 일본 N. 원 N 네. 차트. 자, 지금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급여가 인상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1월 달에 금리를 올렸는데 또 올릴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엔캐리 청산 이야기 나올 텐데. 맞아요. 지금 이제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네. 잠깐 보면 이게 원앤 차트인데 지난 기억하시는 게 8월 5일 예. 기억나시죠? 8월 5일 날 블랙먼데이. 네. 이때가 뭐냐면 지금처럼 원앤이 9.6까지 올라왔다가 네. 요거 왔거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똑같이 올라오는 게 여기죠. 그러면 저항이네요. 일단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원앤 환율 이 부분을 봐야 되고 네.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자. 여기 마켓머니 펀드 보면 보름 동안에 20조가 나갔는데요. 네. 2월 4일 하루에 11조 5천억이 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다. 네. 2월 3일 날은 5조 8천억이 왔어요. 그럼 집 나 같은 자금 다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을 무서워하지 말자.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가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무료 공방 통해서 또 그 종목들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마감 시황 살펴보고 돌아올게요. 네, 2월 6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은 3거래일째 시장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AI, 오픈 AI, 챗GPT 이런 이야기 말고도 기술적인 쪽 말고도 실적주들, 음식료품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같이 한번 올라주면서 좀 반가운 섹터들도 좀 떠오르는 하루였는데요. 양시장 순조롭게 마감했는데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바로는 지금 2,535선, 그러니까 2,530선을 탈환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 마감을 해줬습니다. 사실 0.8%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스피 시장이었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이 상승분을 조금 더 키워나가면서 전거래 대비 1.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오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했는데요. 740선 회복하면서 740.25포인트에서 장 마쳤고요. 전거래 대비 1.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고 오시죠. 코스피 외국인 그리고 기관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또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3천억 원 정도,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사실 오전장 중에는 조금 더 미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오후장에 들어서 조금 더 많이 담아주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개인은 이대를 틈타서 5천억 원 덜어내는 모습이 또 보여졌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의 매매 동향은요,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기관이 훨씬 더 큰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던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고요. 외국인은 소폭이죠. 개인이 648억 원 정도 또 역시 덜어내는 비슷한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 분위기 나쁘지 않았죠. 우선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호재 덕분에 5%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한 것도 있었고, 삼성전자가 지금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됐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53,000원을 벗어나서 54,000원에서 오늘 장 맞춰졌고요. 역시나 이 약간 상승분을 조금 더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장 막바지에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을 또 한번 뛰어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조금 더 수급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도 2.36% 상승 마감을 해줬죠. 사실 이 거래일 동안 15%의 대폭락을 보여줬던 SK하이닉스였는데 20만 원 선을 오늘은 또 회복을 해줬습니다. 결국 정답은 HBM이다. 수많은 테크주들이 움직이고 최첨단 기술주들이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그 중심에는 HBM, 반도체, 이 HBM을 절대 놓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오늘도 HBM의 밸류체인에 걸쳐져 있는 종목들도 같이 올라주는 하루였습니다. 2차전지 TF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장 마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108만 9천 원 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장 초반에는 반등을 좀 이어갔는데 약세 마감을 해줬네요. 20만 3,500원 선 보여줬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기아는 강보합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98,800원 장 마친 모습 보여줬고요. 네이버가 오늘은 힘이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죠. 네이버보다는 아무래도 오픈 AI와 직접적인 협력 소식을 알려왔던 카카오에게 조금 더 힘이 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이버가 사실 약간 하락장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상승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해준 거고요. 카카오는 지금 한 4%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가 더 오르기에는 고점인 지지라 약간 부담감을 느꼈던 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KB금융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간 올해 들어서 이 KB금융이 야금야금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6.7%나 크게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치가 뚝 떨어진 거겠죠.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올라가면서 방어주 성격의 금융주가 조금 출렁인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밸류업 날개가 꺾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KB금융이 여러모로 힘을 못 쓰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잇따라서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나갔습니다. 1분기 내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3거래일째 상승 보여줬고요. 오늘 4.26% 상승 마감하면서 40만 원 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39만 2천 원에 장 마친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도 하락 마감했고요. HLB가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결을 갖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뒤로 보시면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 HLB는 지금 3.68% 하락 마감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랠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40만 원 하루빨리도 찍을 것 같은데 오늘도 0.94% 상승하면서 37만 4,500원에 장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약바이오주 코스닥 안에서 또 흐름 괜찮게 보여줬고요. 삼천당 제약이 또 4.46%나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IR에서 2027년까지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판매를 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가켄바이오도 5% 오늘 크게 또 상승을 해주네요. 그 밖에도 클래시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또 흐름이 괜찮았는데 리노공업도 6.4% 그리고 휴자일까지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두 가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좀 오랜만에 반갑게 오른 감이 있죠. 사실 트럼프 2기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지금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 희망이 좀 기저에 깔려있던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가시화가 될 수 있는 행보가 보여진 건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부터 16일에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이 종전을 위한 행정부 구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와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이 구상 내용에는 교전은 잠정 중단하고 러시아 점령지는 그대로 둔 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틀 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크렘린 궁도 실제로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협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화적으로 종전할 수만 있다면 협의할 의지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 종전 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EU 그리고 미국, 러시아가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트럼프가 군사 지원 대가로 희토류를 요구를 했는데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범양 건영이 지금 상한가 계속 유지를 했고요.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DYD부터 전진 건설 로봇,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삼부토건부터 SY 스틸텍까지 오늘 다시 한번 10% 그리고 크게는 20% 넘게 상승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추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섹터 더 들고 와 보도록 할게요. 유르기판주 가져와 봤습니다.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반도체 유리 기판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제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고요. 이미 여러 곳에 소재 부품 장비주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 내로 논의가 실제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삼성만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계획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리 기판주가 사실 이전에도 굉장히 기대감이 가득했고 지난달 1월에도 유리기판 이야기가 사실 빠졌던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또 유리기판 사업 추진의 이야기가 나왔던 건 또 처음이거든요. 원래는 앱솔릭스,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등이 준비 중인 것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같이 큰 대기업이 또 유리기판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좀 다시 한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예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 고객이 지금 대형 경쟁사가 될 수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어쨌든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은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던 뉴스라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램테크놀로지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YC캠 다시 한번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면서 마감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한빌레이저 그리고 CNG 하이테크 그리고 ISC까지 상승 마감해주는 모습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3거래일째 순조로웠던 양시장 모습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이제 내일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견조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될 텐데요. 내일 어떤 전략 챙겨볼까요? 이제 내일은 아까 잠깐 이제 탄소 포집 관련해 쿠스 관련들 일정이 네. 있다라고 했는데 내일 갤럭시 시리즈들을 내일 삼성에서 국내 출시를 하고 글로벌 출시를 하거든요. 네. 갤럭시 출시를 했을 때 지금까지 같이 움직이는 게 폴더블 소재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어요. 네. 뭐 세경 아이테크라든가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 코파일럿이 오늘은 쉬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갤럭시 S25가 아이폰보다 뛰어난 게 인공지능 기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솔트룩스라든가 네.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마음의 이런 것들이 코파일럿에서 움직일지 한번 보면 되겠고 네. 대신에 그동안 못 갔던 이슈가 일정들이 있어요. 내일 10시에 국내 장관과 한국, 체코 경제협력 및 에너지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체코랑 뭐 에너지 협의할 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의 원전. 결국에 원전이겠죠. 그래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딥시크 이슈로 해서 크게 하락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내일 갤럭시 S25 관련주들,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의 포인트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25 갤럭시 네. 원전 그리고 코파일럿 관련주들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운데요. 4시에 바로 무료 공개 방송 하십니다. 우리 다냐쌤 무료 공개 방송 넘어오셔서 종목들 다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딜사이트 S 혹은 다냐 선생님 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냐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머니마스터 3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함께 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